제가 대표님한테 궁금한 거는 아까도 누가 경제위기 50%뭐 어쩌고저쩌고 뭐 이런 댓글을 쓰시는데 연봉 4억을 받으셨던 트레이더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시장에서 검증이 되신 전문가한테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자, 경제위기가 왔어. 그러면 3년에 걸쳐서 연평균 한 50% 정도의 수익을 내는 게 불가능한 일입니까? 가능하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그렇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50%라고 하셨나요? 150%가 아니고요? 연평균 3년간 연평균 50% 정도를 50%. 그러니까 뭐 3년간 어떤 해에는 20%가 날 수 있고 어떤 해는 70%도 날 수 있고 해서 평균해가지고 한 50% 정도씩 수익을 낼 수 있느냐. 낼 수 있죠. 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경제 위기가 회복되는 그 구간이 보통 한 3, 4년 정도 걸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시기 동안에 뭐 금으로 돈을 벌 수도 있고 달러로 벌 수도 있고 채권으로 벌 수도 있고 주식을 정말 헐값에 사가지고 벌 수도 있고 부동산을 헐값에 사서 벌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했을 때 이것이 불가능하냐 그걸 여쭤보는 거지. 전혀 불가능하지 않죠. 전혀 불가능하지 않아요. 그렇다고 뭐 되게 쉽다고는 말씀드리지 않을게요. 실제로 그 경제 위기가 발생한 이후에 3년 정도 지난 사람들은 제가 봤을 때는 솔직히 50% 번 사람보다 150% 번 사람이 더 많을 거예요. 그렇죠. 그게 되게 신기한 건데 우리가 퀀트에서 백테스트를 했을 때의 데이터와 다른 게 인간의 굉장히 무형적인 것들이 많이 겹쳐서 희한하게 우리가 기대한 수익률보다 훨씬 높아지는 현상이 있어요. 그죠? 그렇죠. 그래서 연 8%씩 벌었는데도 10년 지나서 모인 돈을 생각해 보니까 1,000만 원에 시작했는데 1억 5천이 되어 있다. 혹은 거기에 이제 들어가 있는 돈까지 다 계산하더라도 희한하게 우리가 생각하는 복리 수익보다 훨씬 높은 현상이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걸 초복리 현상이라고 부르는데 초복리 현상. 왜냐면 거기서 자신감이 붙어서 뭐 저축을 더 많이 했을 수도 있는 거고 아주 간단한 거였어서부터 자신감이 붙고 돈이 붙다 보니까 스터디를 더해서 뭐 어떤 사모상품이나 굉장히 독특한 상품을 만났을 수도 있고 리스크 테이킹을 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운이 좋거나 옆에서 더 도와줘서 어떤 모종의 레버리지가 발생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제가 봤을 때 연 8%를 내는 게 굉장히 어렵다고들 하지만 희한하게 부자들 중에는 다 누적으로 보면은 희한하게 연 30%, 50%가 되어 있어요. 그렇죠. 레버리지가 섞였든 뭘 했건 아니면 되게 좋은 계기에 엄청나게 안전한 것을 투자할 누가 소개를 시켜줬건 예를 들어서 제가 아는 분 중에 한 분 굉장히 나이 드신 분인데 젊어서 엄청나게 열심히 일을 하시고 동대문에서 옷 장사를 하셨는데 돈을 싸다 모으면서 동대문 평화시장 한 칸 한 칸을 사기 시작했는데 누가 저기 압구정에 가서 정주영이라는 놈이 저기 뭐 개발한다더라 가서 거기서 땅을 사봐라 라는 얘기를 들었대요. 이 얘기를 들으면서 되게 놀라웠던 거는 그분이 너무나 열심히 일하고 있고 너무나 돈을 모으고 있기 때문에 그런 힌트를 얻을 수 있었고 그 느낌도 온 거죠. 이분이 추천하실 정도면 정주행 하고 있을 정도면 뭔가 있다. 해서 거기 투자를 해서 결과적인 그분의 복리 수익은 글쎄요. 연평균 한 50% 60% 됐을 거예요. 거기다 돈 버는 대로 족족 더 넣고 이런 게 제가 봤을 때 전략은 10%짜리 전략을 썼지만 결과는 50%가 발생하는 게 초복리라는 현상인데 책리로 갑자기 가버리면 유형자산이 늘어나는 전략이라는 거는 되게 한정돼 있는데 돈만 가지고 돈을 굴리는 것은 한정돼 있는데 그 안에서 자기가 가진 어떤 무형자산들이 어떻게 잘 도킹시키느냐. 그렇죠. 도킹시켜서 연결이 되면서 신비한 일들이 반드시 발생하고 대부분의 부자는 실제로 그런 연결을 통해서 만들어지더라 이거죠. 조금 동문서답이 됐나요? 근데 어쨌든 뭐 물론 무형자산 얘기까지 쭉 갔지만 어쨌든 시장에서 현업을 아주 최고 수준의 전문가로서 이제 하셨던 분께 여쭤봐도 그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제가 이제 로드맵을 계속 모든 이제 우리 카페 회원들께도 로드맵을 무조건 그리자라고 얘기를 드리는데 사실 연평균 8%는 예시지 나는 예조건만 할 거야 그러면 그런 분들은 1% 2%밖에는 로드맵을 그릴 수가 없죠. 그렇게 하다가 그렇지만 경제 위기가 왔을 때는 분명히 그 미리 준비하고 공부를 해서 불릴 수 있는 기회를 잡으면 수익을 낼 수 있다. 그러면 생각보다 돈이 많이 빨리 불어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있다라는 얘기를 드렸고 근데 이 로드맵을 왜 그려야 되냐면 결국은 우리가 돈을 모을 때 막연하게 그냥 열심히 모으면 모여 있겠지라고 하면 가속이 안 붙어요. 이거를 아까 말씀하신 그 초복리 그리고 무형자산까지 끌어당기려면 내가 로드맵을 그려놓고 매달 점검하고 내가 잘하고 있는지 잘 못하고 있는지 길을 계속 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비게이션을 보면서 계속 길을 체크하고 방향을 체크하면서 내가 적정한 속도로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를 체크를 하면서 내가 어디에 있는지 잊지 않고 계속 가는 것 그것이 어떻게 보면
돈을 계속 뭉쳐주고 불려주는 가장 중요한 네. 핵심인데 네. 근데 이제 이걸로 해서 로드맵을 그리자라고 말씀을 드렸고 여기에 수익률을 몇 프로를 장착을 하던 그거는 본인이 공부가 되어 있고 어느 정도 필드에서 연습이 되어 있는가에 따라서 개인의 수준마다 다 달라질 수는 있어요. 네. 하지만 변하지 않는 것은 말씀하신 것처럼 공부해서 투자를 한다. 그러니까 내가 공부해서 숙달이 된 상태로 투자를 한다면 연평균 매년 8%를 기계처럼 찍을 수 없지만 연평균 8%를 시간을 15년에서 10년 정도로 늘린다면 수익을 내는 것이 가능하냐라고 여쭤봤고 가능하다고 말씀하셨고 네. 그다음에 경제 위기도 당연히 한 3, 4년 정도 위기가 온 이후로 회복이 되는 시기까지 연평균 50% 그러니까 150% 정도 수익을 낼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근데 물론 모든 사람이 이렇게 할 수 있지는 않아요. 이거는 전제가 있어. 첫 번째, 일단은 수익률을 낼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아끼셔야 되는 거고. 네. 이건 뭐 더 설명할 게 없고 짠테크 무조건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건 연봉 올리는 거. 네. 내가 직장에서 정말 대체되지 않을 인력으로 성장을 해서 내 몸값 올리는 게 이게 두 가지가 가장 최고의 재테크고 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돈 뭉치가 커지면 이것만으로는 수익을 낼 수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그때부터는 투자를 병행하셔야 되는데 그러면 투자를 하시려면 당연히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그 공부도 나의 지적 허영심을 채우기 위한 공부가 아니라 지식적인 부분도 공부를 해야 되겠지만 현실에서 내가 경험해서 부딪히고 깨지고 경험해보면서 아 주식 이렇게 하니까 나는 수익 낼 수 있더라. 혹은 나는 주식이랑 안 맞아. ETF 이렇게 해보니까 나는 수익 나더라. 네. 그래서 반복해서 내가 수익을 창출해낼 수 있는 필살기를 찾으시면 이걸로 가지고 이 로드맵에 수익률이 몇 %를 내가 적용시킬 수 있는지를 계산해 보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개념으로 로드맵을 그리자라고 얘기했더니 어떤 유튜버가 깠다 그러더라고 나를. 근데 나는 그걸 안 봤어 솔직히. 누군지 네. 모르겠고. 네. 그래서 뭐 8% 네가 뭐 8% 수익을 매년 낼 수 있으면 왜 투자자산 뭐 투자 운용사에서 너를 스카웃을 안 해가냐 뭐 사기꾼아 뭐 어쩌고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사실 뭐 그거를 내가 모든 사람을 다 이해시킬 필요는 없잖아. 그리고 로드맵이 사기다 뭐 이렇게 하시는데 그럼 안 그리면 되잖아. 그치? 근데 맞아요. 그거 하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해서 특히 또 오늘은 대표님 채널에 아까도 댓글들이 보이길래 그걸 네. 물어 여쭤본 네. 거예요. 전문가가 보실 때는 그 네. 로드맵이 과연 사기냐? 네. 제가 봤을 때는 책에도 그 얘기를 다루려고 했고 평소에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사기가 아니에요. 그 로드맵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를 저는 되게 장하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아 그리고 그려보고 얘기해. 그려보지도 않고 뭘 맞아, 사기야 맞아. 사기는 그려보고 나서 얘기하시라고. 그걸 못 그리겠으면 나한테 와. 욕만 하지 말고 댓글 네. 달지 말고 우리 네. 회사로 찾아와. 내 면담해가지고 그려줄라니까 아주 그냥. 그 원리를 제가 제 스타일대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제 책에도 이제 부자들은 먼 미래를 본다라는 얘기를 하고 제프 베조스도 무조건 자기는 장기 전략을 쓴다. 다른 CEO들은 다 분기만 보고 있는데 3개월짜리만 보고 있어서 3년짜리 전략을 절대 쓸 수 없는데 자기는 20년짜리 전략을 쓰고 있다. 그러니까 장기 투자가 가능한 거죠. 5년간 손실 나도 괜찮아. 왜냐하면 나는 10년 보고 하는 투자니까. 그래. 그 수익률 높은 것들이 쌓이면 네. 이긴다라는 얘기를 제프 베조스 아마존 이제 대표가 하고 있는 건데요. 사장이 하고 계신 건데 마찬가지입니다. 부자들이 그런 얘기 맨날 하잖아요. 길게 봐라, 길게 봐라. 근데 길게 보면 그게 뭐 지루한 얘기, 고루한 얘기, 오래 기다려라는 얘기가 아니라 5년짜리 전략을 쓰면 5년에 맞는 사이클들을 이용해서 훨씬 더 크고 훨씬 더 쉬운 전략 수익률들을 낼 수가 있어요. 근데 펀드 매니저들이 그런 수익률을 못 내는 이유는 되게 간단해요. 분기별로 평가를 받고 길어야 1년 정도 안에 수익률이 떨어지면 잘리거든요. 이게 본인이 펀드 매니저 중 꼴등을 한 2년 연속 해가지고 안 잘릴 펀드 매니저가 아무도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펀드 매니저가 2년짜리 전략을 못 써요. 한 달짜리 전략을 쓰고 있어요. 저도 그런 얘기 들었습니다. 이제 수진 누님께서 보험업계 출신이니까 여의도 사람들이 아니, 그런 걸 뭘 알겠느냐, 운용에 대해서 뭘 알겠느냐, 잘못된 정보가, 잘못된 숫자가 많다. 그렇지만 그들보다 수진 누님 훨씬 더 많이 알고 계신 게 유수진 대표님 훨씬 제대로 알고 계신 게 장기 계획의 어마어마한 에너지, 계획을 길게 짜놓고 로드맵을 짜놓고 그 안에서 먹힐 수 있는 전략들을 적용을 하면 단타를 치고 있거나 아니면 단타 치는 흉내를 내고 있는 펀드 매니저보다 월등히 높은 수익률을 올릴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네. 그게 자산부의 힘이고 로드맵의 힘인 거죠. 맞아요. 그래서 뭐 여의도나 그러니까 뭐 그런 오해를 되게 많이 받아요. 뭐 자기들이 소위 주식이나 뭐 이런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이 뭐 네가 뭐를 알아. 근데 저도 니들이 갖고 있는 자격증 다 갖고 있고요.
필드에서 한 고객을 16년 관리해보시고 저한테 덤비세요. 내 고객의 계좌가 여러분, 내 고객의 통장 잔고가 자격증이지 그 사람이 주식 뭐 투자 권유 자격증, 뭐 펀드, 주식 펀드 저도 다 가지고 있어요, 자격증을. 근데 그 자격증이 사실은 무슨 의미가 있어요. 결국은 고객의 돈을 10년 이상, 16년, 지금 제가 16년째거든요. 네. 그 고객의 돈을 얼마만큼 불려받는가, 그 로드맵대로 진짜 고객들의 자산이 불어나는가, 사실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중요한 저는 자격증이라고 생각을 해요. 맞아요. 장기적으로 돈을 다뤄본 사람이랑 매 분기 새로운 예측하고 막 시황 얘기하고 거시경제 얘기하는데 사실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초복리 반대인 거죠. 가만히 있었으면 8% 벌 수 있었는데 7% 벌 수 있었는데 막 괜히 손대가지고 마이너스가 돼 있는 사람들도 엄청 많아요. 그죠? 그러니까 제가 이 분류를 시작할 때 가장 감명 깊게 생각했던 옛날에 10년 전에 가르침이 뭐였었냐면은 어떤 부자이신 분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부자 되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하나밖에 필요 없다. 현금, 채권, 주식이 있는데 그걸 언제 얼만큼 들고 있을지 대략적으로만 알면 된다라는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뭐 어떻게 합니까? 자기는 채권도 전혀 모르고 주식도 전혀 모르는데 사실은 주식 언제 들고 있는지 야 되는지 대충 안다. 2006년, 2007년 들고 있다가 7년 말에 뭐 많이 오르니까 다 끊어버렸어요. 이제는 뭐 현금 들고 있을 때다. 2008년에 거의 연말까지 쫙 올랐잖아요. 한번 부딪히긴 했지만. 그런데 지금은 현금을 들고 있어야 될 타이밍이야. 괜찮아. 마지막 20% 안 먹어도 돼. 그러고 있다가 이제 폭락이 오니까 2009년에 폭락이 오니까 폭락을 가지고 있다. 지금은 채권 들어가도 괜찮고 주식 들어가도 괜찮아. 나는 주식 할 줄도 모르고 현대차가 좋은지 기아차가 좋은지 삼성전자 좋은지 전혀 모르지만 그냥 주식 들고 있으면 나쁘지 않은 상황이야 라고 했는데 그 분이 장단컨대 그렇게 머니 매니지먼트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장단컨대 펀드 매니저보다 훨씬 많이 벌었어요. 그 원리, 자산 배분의 원리가 언제 무슨 자산을 들고 있으면 대략적으로 맞더라. 6개월 늦어도 상관없고요. 솔직히 제가 봤을 땐 6개월 너무 빨라도 상관없어요. 그냥 기본적인 전제가 지금 주식을 들고 있을 때냐, 들고 있으면 뭐 한 30% 들고 있을 때냐, 이런 것에 대해서 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접근하면은 그게 훨씬 낫더라. 그게 이제 논문에서도 많이 나온 내용이죠. 그 자산 배분이 결국 수익률 다 결정하더라. 들고 있었느냐 말았느냐. 맞아요. 그래서 결국은 자산 배분을 어떻게 하는가가 중요하고 그게 노하우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뭐 계좌를 깔아 그런 믿지 마세요. 뭐 믿으라고 강요를 하고 싶지도 않고 이걸 내가 검증받기 위해서 이 방송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믿을 사람 믿고 믿지 않고 이게 믿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어떤 정보가 있을 때 그거를 내가 나는 저 사람의 얘기가 신뢰가 가. 그러면 참고를 하시는 거고 그렇지 않다. 그러면 그냥 무시하고 넘어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죠? 맞아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 카페는 지금 여성분들만 67,000명이 넘게 계시거든요. 근데 이제 그분들이 계속해서 올라오는 글이 뭐냐면 내가 얼마만큼 바뀌었는지에 대한 얘기. 그러니까 결국은 사람들은 재테크 어쩌고 저쩌고 하면 그래서 수익률 몇 프로인데 라고만 자꾸 포커스를 맞추시는데 결국은요. 재테크는 사는 방식을 바꾸시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기존에 살던 방식, 내가 세상을 보던 방식을 프레임을 바꾸는 작업을 하시는 건데 그게 정말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내가 일정 어떤 모멘텀이 와서 내가 바뀌고 나서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바뀐 것들을 이렇게 잘 유지를 하고 있어요. 라는 글들이 저희 카페는 하루에도 뭐 계속 올라와요. 근데 그거를 누가 사기를 치거나 뭐 해서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것들은 아니잖아요. 맞아요.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 뭐 저 여자는 왜 계속 방송에 나오고 책도 잘 팔리고 왜 심지어는 내가 좋아하는 천 대표님하고도 방송을 하냐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근데 그것은 변하지 않는 거는 그건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제가 제안했던 방법들을 가지고 삶이 달라지고 계좌가 달라지고 사는 방식이 달라지고 잘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속해서 계시기 때문에 잡음이 있건 말건 맞아요. 제가 갈 길을 가는 거고 저랑 같이 재테크를 하시는 분들은 하시는 거고 참고로 해서 또 많이 들으시는 분들은 들으시는 거고 뭐 그런 거죠. 그래서 저는 좀 색깔이 다른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뭐 제가 펀드 매니저도 아니고 그렇다고 주식을 하는 개인 투자자나 아니면은 뭐 분리호를 운영하는 이런 투자 자문사의 어떤 뭐 대표도 아니고 그렇죠. 근데 결국은 부자가 되고 재테크를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좀 인문학적인 방법으로 접근을 하는 그래서 조금 색깔이 다른 사람 자산관리사 중에서 저처럼 접근하는 사람이 사실 많지가 않거든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내용을 사실 많이 오픈 안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TV나 뭐 이런 데 나가서 강연을 할 때는 할 수 있는 말이 한계가 있잖아요. 그리고 저의
노하우를 거기다 다 오픈을 사실 할 이유도 없고 근데 카페에는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카페가 조금 폐쇄적이라 네. 되게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고 남자들은 못 들어가죠? 네, 남자들은 가입이 안 되십니다. 네. 그래서 욕도 많이 먹어서 성차별하냐. 성전환하신 분은 성전환은 괜찮습니다. 오케이. 저 그런 논문도 있어요. 여기서 뭐 학술적으로 봤을 때 자산관리사들이 연 1%를 받으면 결과적으로 복리 수익에 손해다라는 얘기들도 있었지만 누가 이렇게 증명을 또 해냈어요. 자산관리사가 자산에 기여하는 부분이 2.5%가 넘는다. 즉 자산관리를 쓰냐 안 쓰냐가 실제로 더 이득이다. 왠지를 보면 자산관리사의 가장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미국에서는 논문들에서는 사람이 겁먹었을 때 약간 진정시키고 그다음에 너무 흥분했을 때 진정시키고 돈 빼려고 할 때 한 번 더 생각해 보셔라 라는 간단한 인간적인 자문들을 하고 위로를 하고 조금 조언을 하는 데에서 어마어마한 영향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여의도에서 막 수리적으로 백테스트한 데서는 그런 것들이 드러나지 않지만 한 사람의 인생에서는 어느 날 갑자기 충동적으로 소비를 하려는 걸 한 번 막아주고 생각을 다잡아주고 자세를 다시 얘기해주고 동기부여를 해주는 것이 결과적인 인생에서는 뭐 몇백 프로의 차이가 발생한다는 것을 그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냥 평범하게 나 그냥 뭐 인생 뭐 있어? 나 어차피 한 달에 월급 매달 받아가지고 그거 쓰고 남는 거 저금해봐야 뭐 1년 100만 원씩 모아봐야 1년이면 1200만 원, 10년이면 1억 2천이 집도 한 채 못 사는 이런 인생을 뭘 나중에 미래가 나아질 거라고 내가 이렇게 노력을 하면서 살아야 돼? 그냥 나는 지금 살던 대로 살고 지금 내가 뭘 행복한지에 집중하고 싶고 있는 돈은 그냥 거기다가 욜로 하면서 난 살고 싶어 라고 하시는 분들의 생각을 바꾸는 일은 정말 힘든 일이에요. 힘들죠. 그럼 언제까지 우리가 돈 때문에 힘들게 이렇게 살 거냐. 돈 때문에 걱정하고 힘든 거 우리 생에서 끝내보자. 근데 방법은 분명히 존재한다. 그렇게 해서 설득을 하고 이분이 재테크를 시작하게 만드는 것부터가 사실은 우리의 일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일을 과연 PB들이 하실 수 있을까? 아니면 펀드 매니저들이 하실 수 있을까? 그러니까 영역이 다르다라는 거죠. 그쵸, 맞아요. 그러고 나서 이분이 재테크를 그러면 단계별로 내 상황에서는 어떤 게 맞는지 수준이 다 천차만별이에요. 어떤 분들은 진짜 적금만 하셔야 되는 분들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대출 먼저 갚아야 되는 분들도 맞아요. 계세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지출이 너무 심해서 이건 먼저 잡아야 되는 사람도 있어.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이미 종잣돈은 모아놨지만 성실하게 잘 모으셨지만 투자하는 방법을 몰라서 나 이제부터 공부를 좀 하고 싶은데 투자 시작하려면 나 뭐부터 공부를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 그러면 그걸 알려드려야 되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너무나도 다양한 솔루션을 개개인에 다 맞추듯이 드려야 되기 때문에 이거를 저희 자산관리사가 하는 일을 펀드 매니저처럼 몇 프로 수익을 내는 사람 뭐 주식을 하는 사람들처럼 뭐 연에 몇 프로 수익을 내는 사람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좀 단순 비교가 불가하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영역이 좀 다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부자 언니 같은 분이 그 앞단에서 그 투자자가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얼만큼 저축해서 어떻게 자기한테 맞는 상품을 찾는지를 설명하고 몇 년을 지켜봐야 되고 언제는 어떻게 버텨야 되는지를 설명하는 게 훨씬 중요한 일이구나. 지금 뭐 IT 기술로 하기는 힘드니까 당장은 저희는 투자 전략에 집중하고 또 좋은 자산관리사들이 세상에서 이런 걸 많이 추천해 주실 수 있으면 더 낫겠다 이런 생각을 했죠. 네네. 대표님이 이제 조금 설명이 되셨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죠? 근데 이미 이제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근데 이제 책을 쓰셨단 말이에요. 부의 확장이라는 이 책을. 그러니까 이 책이 나오기 전에 이미 이제 블리오라는 서비스를 두물머리 회사 이름은 두물머리이고 블리오가 서비스 이름인 거죠. 그렇죠. 네. 근데 이제 블릴레오라는 앱을 런칭을 하셨고 그 런칭을 하심과 동시에 이제 부의 확장이라는 이 책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 책이 제가 읽어보니까 사실은 트레이더가 쓰신 책이라 굉장히 좀 투자에 대한 어떤 기본서가 아닐까 뭐 이런 기대로 저는 이 책을 이제 책장을 열었는데 너무 의외로 생각과 다르게 사실은 그 부에 대한 어떤 인문학적인 접근 어떻게 보면 좀 자기계발서 같은 느낌? 그런 것들이 나와 있어서 저는 굉장히 많이 놀랐고 역시 결국은 돈을 이제 만지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은 제가 종봉이랑도 방송을 했었는데 종봉이랑도 저랑 되게 잘 맞았던 게 뭐냐면 돈을 바라보는 어떤 태도라든지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된다. 공부가 안 되고 준비가 안 되면 투자는 시작하지 않는 게 맞다. 뭐 이런 부분이 너무 종봉이랑도 생각이 같아서 종봉이랑도 지금도 자주 연락을 하고 보고 있는데 대표님도
그런 거야. 그래서 이게 누가 어떤 필드에서 어떻게 수익을 내건 간에 결국은 부자로 가는 길에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 사는 방식을 네. 바꾸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구나. 네. 근데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진 않은데 네. 김종봉 작가도 그랬고 대표님도 그렇고 저도 그랬고 우리가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게 되게 반갑더라고요. 그래서 네. 되게 이 책의 내용이 저는 의외였어요. 철학서죠, 약간. 네, 그래서, 돈에 대한 철학서. 맞아요. 돈에 대한 철학서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고, 근데 철학서에 그치지 않고 실제로 그러면 어떻게 하셔야 되는지까지 구체적인 방법들이 또 제시가 되어 있어요. 근데 그 구체적인 방법들이 수익을 내기 위한 뭐 몇 프로 수익을 내시려면 뭐 무슨 상품을 공부하시고 뭐를 한번 해보세요. 이런 얘기가 아니라 자신이 갖고 있는 무형자산을 어떻게 이 세상의 유형자산들하고 이 세상에 도킹시켜서 그거를 수익으로 만들어내는가. 그래서 어떻게 세상을 살아야 내가 돈을 벌 수 있는가, 불릴 수 있는가, 이런 얘기들을 구체적으로 적어 놓으셨더라고요. 그리고 팀을 만들라는 얘기가 책에 있잖아요. 근데 저희가 카페 읽으셨군요. 다 읽었어. 내가 혹시 이거 투자에 대한 뭔가 지름길이 나오나 트레이더가 알려주는 투자 방법이 뭔가 이거 끝까지 제가 다 읽었는데 4부까지 가도 그게 안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4부에서 이제 보니까 팀을 만들어라. 팀을 만들어서 같이 3명을 만들어가지고 펀드를 같이 만들으라는 거. 저는 이 아이디어가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저희가 실제로 작년에 카페에서 1억 만들기 대회를 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돈을 1억을 만들어라가 아니라 우리가 시작했을 때의 각자 팀원들의 금액과 1년 후 우리가 열심히 돈을 모은 이후의 금액이 갭이 얼마만큼 많이 모여 있는가. 가장 돈을 많이 모은 팀에게 제가 황금 열쇠를 한 사람 인별로 2돈을 다 줬어. 선물로. 그런 걸 했었어요. 그래서 팀을 만들어가지고 서로 어떻게 1년간 진짜 동고동락하면서 고생하면서 이걸 만들어 왔는지 나중에 수상하신 분들은 이제 발표도 하시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내용을 보니까 팀을 만들어서 하라는 얘기가 또 나오는 거야. 그래서 되게 반갑더라고요. 근데 저희가 펀드를 공동으로 만들어서 하진 않았는데 여기 책에는 3명이서 공동의 펀드를 만들어가지고 같이 투자를 한번 해봐라. 근데 그게 다 날려도 스트레스 받지 않을 정도의 너무 큰 금액이 아니라 가볍게 시작을 해라 라고 얘기를 해놓으셨고, 그리고 기록을 해라. 투자를 하는 과정을 꼭 기록을 하고 복기를 해라. 그리고 좋은 스승을 또 만들어라. 그 스승이 누가 됐건 전문가이어야 하고 검증받은 사람, 이런 스승을 만들어서 해라. 이런 식으로 이제 구체적으로 굉장히 뭘 해야 되는지가 다 적혀 있고, 제가 우리 카페에서 이미 하고 있던 것들이 책에 또 나와서 되게 반갑기도 했고 놀랍기도 했고, 결국은 부자로 가는 이런 방법들을 바라보는 시선이 되게 비슷하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했어요. 고백하자면 사실 아이디어를 많이 얻었어요. 이렇게 베낀 거니? 커뮤니티 잘 운영되고 있는 것을 보면서 공통점들이 무엇인가, 가장 효율적인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솔직히 아이디어를 많이 얻었고요. 그 팀을 꾸리는 부분에서도 그렇고, 저는 뭐 당연한 거지만 매일 뭐 기사 적어라, 코스피 적어라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얘기를 처음 들었을 때, 야, 그게 의미가 있나 하는 생각을 솔직히 했어요. 근데 조금만 생각해 보니까, 10분만 생각해 보니까 의미 있다. 그걸 맨날 있지. 적으면 엄청나겠다. 왜 의미 없다고 생각했냐면은, 그걸 적을 거면 저도 이제 복기를 했으니까 예전에 1시간 넘게 이렇게 빠곡히 적어놨었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헤드라인 적고 코스피만 적는다?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을 처음에 했었는데, 야, 이걸 진짜 1년만 하면 완전히 습관이 바뀌겠다. 신문을 어쨌든 매일 보고 뭔가 머릿속에 넣어두는 거죠. 코스피가 올랐네? 빠졌네? 빠졌으면 왜 빠졌을까? 다른 헤드라인들이 어떻게 나올까? 이 자기가 노출되어 있는 시공간이 길수록, 장기적으로 할수록 생각 구조가 굉장히 많이 바뀌잖아요. 이런 트릭들은 굉장히 많이 배웠죠. 사람을 바꾸려면 이런 거 써야 되는구나. 근데 그거를 이제 왜 이렇게 대표님처럼 투자 전문가들은 왜 그런 생각을 못 하시는 거냐면, 저는 평범한 사람이 지수 플레이를 할 수 있을 정도로까지 이 16년이라는 시간 동안 올라왔거든요. 근데 그렇게
이렇게 16년을 보내면서 내가 어떻게 비과세도 모르던 사람이 여기까지 올 수 있었을까에 대한 노하우를 갖고 있는 거지. 그거를 이제 저 같은 평범한 또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네. 제가 제일 처음 했던 거가 일단 비테크였고 네. 빚을 먼저 갚았고 그 다음에 했던 게 이제 빚을 갚고 나서 종잣돈을 모으는 거였고 네. 종잣돈을 모은 다음에는 공부를 하면서 종잣돈을 모으고 그 다음에 이제 투자를 했었는데 투자는 제가 해보니까 주식으로 개인이 투자해서 주식 종목을 발굴해가지고 수익을 내고 하시는 거는 사실 정말 어려운 영역인 것 같아요. 네. 그거는 주식에 재능이 있으신 몇몇 분이 성공을 하실 수 있는 것 같고 저처럼 평범한 사람이 할 수 있는 건 지수 플레이까지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우리도 지수 플레이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그 방법들을 구체적으로 이제 설명을 해서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아 내가 했던 것처럼 매일매일 지수 체크하시고 환율 체크하고 금 가격, 뭐 원유 가격, 구리 가격 뭐 이 정도는 좀 체크를 하셨으면 좋겠다. 네. 그렇게 하다 보면 가격 변동 폭이 눈에 보이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것부터가 시작인 것 같아요. 아, 코스피가 대략 얼마에서 얼마 정도 사이로 왔다 갔다 하네. 근데 이거를 계속 보시다 보면 근데 오늘 왜 빠졌을까가 궁금해지고 그러면 뉴스를 찾아보게 되고 아, 이런 이슈 때문에 오늘 빠졌네. 그럼 그 다음 단계는 아, 이 이슈가 어떤 식으로 해결이 되면 주가가 오를 것이냐 아니면 네. 반대로 더 떨어질 것이냐 이런 거에 대해서 점점 스스로 시나리오를 만들게 되잖아요. 그러면 투자를 내가 아, 어떤 시점에 들어가서 어떤 네. 시점에는 나와야 되겠다. 뭐 네. 이런 것들을 스스로 찾아내실 수가 있으니까 네. 평범한 사람한테는 지수 플레이를 하고 주식 투자를 하시기까지 이 과정이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죠. 네.